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2025년 3월 7일 3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걱정이 또 많았죠. 야간 선물이 급락을 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맞이를 해야 하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좀 다행스러운 문제는 있었습니다. 장 마감은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브로드컴이 이제 뭐 10% 이상으로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선물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면서 338.15로 이제 마감이 됐죠.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3월 선물은 끝이 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340일 돌파를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낙폭이 컸던 부분을 이제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장 초반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오후 2시경까지는 굉장히 강세로 이제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좀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면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10시까지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후에 프로그램이 이제 강력하게 우상하면서 선물을 상당 부분 돌렸고, 외국인들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마이너스 부분에서 약보합 수급을 좀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3월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초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보이질 않고 있죠. 결국 선물은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끌어야 되는데, 외국인의 3월 누적 선물이 거의 뭐 3조 원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이 트럼프발 이제 정책적 혼선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니었어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자동차 관세에 이어서 이제 또 4월 2일까지 좀 유예를 시키겠다. 뭐 이런 발표. 특히 SNS 미디어에 이제 올라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이제 잦은 양치기 소년과 같은 흐름을 되풀이 하니까 그냥 폭락으로 이제 화답을 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전체적인 혼선, 여러분들 하원 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연설에서 부탁하는 거 봤잖아요. 이 반도체 칩스법 이 지원금 폐지시키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 채권 발행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이런 비세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든 정책적인 혼선을 이 비치라는 단어, 36조 달러가 넘는 이 비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채권 금리를 안정화시켜서 이자 지급을 줄이고 재무적 안정,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1조 8천억 달러에서 줄이는 뭐 이를 위해서 해외 원조라든가 뭐 어떤 보조금을 지우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관세,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또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되게 심하죠. 그렇죠. 막 테슬라 차량에 이제 불을 지르기도 하고, 뭐 중국과 지금 유럽, 특히 독일에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주가가 이제 480달러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서로 좀 맞물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양해가 끝이 나고 오늘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지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평화회담이죠. 과연 전쟁이 종료가 될 것인가? 종료가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종료가 될 것인가? 과연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도네츠크 등 그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대한 이 소유권을 이제 정말 러시아에 넘겨주고 이런 평화협정이 체결이 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관점으로 그 대두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일부 이제 러시아는 뭐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광물권을 미국에게 넘기겠다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물 자원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했죠. 인질을 안 풀어주게 되면 굉장히 혼날 거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의 중전 문제 이 부분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타이완에 대해서 일국 체제를 그 고수하고 있죠. 타이완은 중국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 이슈가 있는데 뭐 타이완이 제일 소중한 건 지금 TSMC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능력이죠. 고사양 칩을 제조할 수 있는 이제 거의 뭐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타이완의 그 TSMC 기술력을 못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의 긴장 문제가 현재 이슈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남중국해 뭐 각 섬들에 이제 중국의 군사기지를 세우고 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연해까지 이제 분쟁이 그 잦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해역을 많이 확보하면 이제 해양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해요. 사실 남중국해 문제가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는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중동 뭐 이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나가고 중동의 자산들이 말라가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남중국해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만을 포함해서 이쪽이 중국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항해권이라든가 항공기 이동이라든가 물자 수송이라든가 여기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우스 차이나스 이 텐션 이 문제는 남중국해 긴장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이 있는데 중국은 뭐 상관하지 않겠다. 중국 고위 관료들도 뭐 그런 그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뭐 어떤 타입의 그런 어떤 무역 전쟁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뭐 자신감을 대단히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걱정스러운 이런 일들이 미국과 중국 간에 현재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약보합세를 좀 보였습니다. 약보합세를 보였는데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2% 이상 떨어지면서 이제 강력하게 하락을 했고 나머지 증시들은 뭐 우리 증시 정도의 그런 약보합 전체 그 아시아 증시 흐름은 좀 보였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좀 우리 선물을 어렵게 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3조 원을 매집해서 이제 소각을 한 이후에 다시 3조 원 정도를 이제 추가 매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53,700원, 53,000원대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또 밀렸고 SK 하이닉스도 20만 원을 이탈했는데 외국인 지분을 보면 뭐 삼성전자 50%, 지금 SK 하이닉스가 55%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그렇게 크게 주가 오르질 못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10만 원대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오르질 못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20만 원대 이쪽에서 크게 주가가 더 상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력하게 지금 우상향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당기면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스피 전체를 보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지금 PBR이 0.9배, 지난번 볼 때까지는 이제 0.8배대 있었는데 약간 올라왔어요. 현재 2095조, 지금 워렌 버핏 지수 GDP에 대해서 뭐 한 96% 정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95조 2조가. 그러니까 대략 뭐 2100조 원 정도가 우리 GDP라고 보면 거의 뭐 근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선물지수 338.25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런 그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지점 338 여기서 레버리지를 강력하게 매수를 할 거냐? 이건 이제 미국 증시에 달렸죠. 2024년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증시도 안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증시가 따라가지를 못했고,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데 우리라고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반해서 이제 우리 증시도 그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쓰리바닥 세 번째 그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320 이하로 이제 이 세 차례 정도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9점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상승 추세다 그러고 이 추세선 하단에 닿았을 때 이때를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330 부근에서는 굳이 하방에 베팅할 필요가 없다. 이쪽에서는 비중을 조절해서라도 레버리 쪽에 베팅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다만 340 이상에서는 무리하게 레버리지에 지금 2월이 불가능하다. 2월. 내가 레버리지를 사놓고 내일 2월 시키는 거예요. 이 340 이상에서는 2월 했을 때 지금 어떤 트럼프발 정책적 혼선 이런 거를 생각하면 2월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2월이 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2월이 가능한 지점은 대략 요 330 이하로 떨어지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부분에 들어오면 330 이하로 떨어지면 레버리지를 비중을 조절해서 2월이 가능합니다. 안 팔고 가지고 있어도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는데 340 이상에서는 2월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뭐 그게 코덱스 레버리지가 됐던 한 배짜리 코덱스 200이 됐던 200 지수를 추정하던 코스피 전체 시장을 코덱스 코스피로 추정을 하던 2월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 거래를 할 때 좀 타점이 애매모호하다. 지금처럼 이거 상승에 베팅을 해 하락을 베팅해. 이때는 한 배짜리와 두 배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시장 거래를 하는데 한 배짜리와 두 배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코덱스 레버리지와처럼 두 배로 움직이는 상품이 있고 또 코덱스 코스피나 코덱스 200처럼 한 배짜리로 움직이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치가 불안할 때는 변동성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한 배짜리로 선택해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두 배짜리 말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애매모호해요. 막 이럴 때는 변동성을 줄이면 돼요. 변동성을 줄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리스크를 낮춘다는 거예요.
예, 변동성을 낮춘다는 것은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제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0.46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한 배짜리는 마이너스 0.46%만 손실을 보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 두 배짜리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92% 손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0에서 시작을 했다고 치면 그래서 이 배수가 높아질수록 변동성이 커져요. 그럼 리스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주가가 어디로 방향이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이 급락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동성을 좀 죽여주는 게 좋아요. 예, 한 배짜리를 거래하셔가지고 변동성을 좀 낮춰주는 게 좋아요. 뭐 코덱스 200을 한다든가 코덱스 코스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 코덱스 배당 지금 코리아 밸류 이 지수가 나왔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정 배수를 낮춰주면 돼요. 예, 지금 이제 관세 얘기도 하도 나와가지고 예, 시장이 뭐 출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중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 뭐 어느 정도 그 하락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피크에서 지금 10% 정도 이렇게 그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거의 122평에 이렇게 닿아서 그 코덱스 나스닥 상품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계속해서 이 조정시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미국 시장으로 좀 이 자금을 일부 이제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성장률이나 회복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굉장히 그 타이밍이 좀 애매모호하죠. 예,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추세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트럼프와 정책적 이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도 그렇죠. 4월달 뭐 초반 이상도 지금 뭐 어떤 이 정책 혼선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할지 급등할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뭐 이렇게 트럼프발 정책적 혼선으로 좋은 점은 있죠. 미국 증시가 하락을 좀 강하게 해줘서 그동안 미국 증시에 진입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진입이 수월해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를 눌러줬기 때문에. 단지 예, 우리나라 증시를 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350까지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가 예, 또 급락하는 과정이 이제 산을 만들었죠. 거의 뭐 그냥 몇 방에 그냥 아주 계단처럼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그 한 달 동안 이제 끌고 올라온 이런 것들을 뭐 단 일주일 뭐 이렇게 몇 방에 이제 다 하락시켜 버린 그런 상황이 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주식으로 이 돈을 버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그 선물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이런 선물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파생된 이제 파생 ETF를 하기 위해서 선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물의 추세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상승 추세 하단에서 약간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굳이 하방에 베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예, 상방에 2월을 해서 베팅을 들어간다. 이 부분도 조금 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저는 장 종료 전에 이제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항시 이 현금 시장이 어려울 땐 현금이 제일 중요해요. 현금이 있어야 매일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이미 총알을 다 소진해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맨몸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건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간곡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현금 확보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변동성을 줄여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 트럼프발 정책적 혼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관세 문제가 상호 관세 포함해서 이렇게 뭐 한 5, 6개월 정도면은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는 이러한 정책적 혼선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현금을 확보한 후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가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죠? 봄 나들이도 좀 하시고 기분도 전환을 하시고 저도 내일은 그 모악산하고 금산사 좀 다녀오려고 해요. 등산도 하면서 자연에서 호흡도 하고 절에 들려서 또 고즈넉한 절에 들려서 마음도 좀 정리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